네, 2010년대 후반부터 협업 경험을 묻는 기업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협업 과정 안에서 역할과 태도를 보면 지원자가 가진 역량이나 성향을 꽤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협업은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추구하는 최근 기업 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묻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공동의 성과를 달성한 경험과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기술하십시오. 비용이나 효율의 증대에 관련한 이슈나 문제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설득 또는 협업해서 해결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본인이 의도한 바를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의사를 전달했던 사례를 기술해 주십시오. 이런 등등의 예시가 협업이나 팀워크 경험을 묻는 대표적인 질문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울리는 작성법 그리고 올바른 소재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캐릭터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협업 과정을 이야기의 소재로 다룰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작성자의 캐릭터, 그러니까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거거든요. 역할은 크게 리더, 적극적인 조력자, 중재자,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역할에 따라서 기대하는 역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리더의 경우라면 공동의 어떤 성과 달성을 위해서 목표나 비전을 세우고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가 되죠. 이 밖에도 구성원들에게 역할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중간 과정 관리라는 것을 통해서 일의 진행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수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 구성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의지를 북돋는 역할까지도 해야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죠. 두 번째로 적극적인 조력자라면 리더가 올바른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고 각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적극적인 자세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건 역시 적극적인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중재자의 경우는 소통 담당자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독려하고 리더에게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어떤 공동의 목표 달성이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자, 특히 구성원들 간의 어떤 충돌이나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측의 합의를 돕고 팀워크를 더욱 견고하게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중재자로서의 가장 큰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협업 경험을 한번 비춰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판단되는 캐릭터를 일단 선택하시고 몰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캐릭터에 기대되는 역할에 어떤 본인의 에피소드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풀어 쓰는 것이 협업과 팀워크, 사례를 작성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공동체를 위한 세부 실천 노력을 풀어낼 필요가 있어요. 본인에게 어떤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는 적극적인 실천 노력을 풀어내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이 협업과 팀워크잖아요. 그런 만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가는 어떤 과정, 그래서 그 속에서 본인이 공동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명확하게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요. 만약에 결과 예측이 힘든 상황에 도전했던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면 구성원들 간의 토의를 통해서 결과 예측을 위한 가정들을 수립했을 것이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때 구성원들이 모이는 어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체크하고 의견을 내가 취합하고 공유하고 각자의 생각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이런 행위 같은 것이 공동체를 위한 실천 노력의 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구성원 간의 다툼 혹은 갈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서로의 생각을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멀리서 한번 바라보고 생각해보고 오해가 없도록 전달을 하고 왜 우리가 협력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명분을 세운다. 그리고 공유한다.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편 의도치 않은 상황에 가로막혀서 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경우라면 구성원 각자가 당장 처리해야 할 일들을 정하고 외부의 도움도 요청할 줄 알고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워보고 함께 발품을 팔면서 대안을 찾는 행위,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위한 구체적인 기업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셋째로 결과보다는 교훈을 중심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일련의 노력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성과 이런 것들을 되도록 간결하게 그냥 끝내시고요.
성과 자체의 의미를 묻는 항목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 무엇보다 협업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 이걸 충분히 적고 이게 입사 후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고민한 흔적, 이런 것들을 더 풀어내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회사는 아마도 지원자가 협업 과정을 통해서 협업의 중요성을 깨닫는 수준을 넘어서서 협업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이런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달성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희열과 보람을 얻었다. 또 서로가 가진 역량과 재능이 모여서 시너지를 냈던 경험을 통해 일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그리고 남다른 도전 정신마저 생겨났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구성원들을 독려하고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궁극적으로 성과 달성에 얼마만큼 크게 작용할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고, 협업의 가치와 방법을 업무에 적용하는 일만큼은 이제 자신이 있다, 확신이 있다고 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협업과 팀워크를 작성하실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잉?